오늘은 배추 절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추가 이렇게 한 망에 3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이제 절일 건데요. 일단 한번 꺼내 볼게요. 일단 떡잎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대충 다듬으세요. 나중에 또 한번 절인 다음에 또 손질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추를 칼집을 내는데 배추 끝까지 자르지 마세요. 여기서 반만 자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딱 붙어 있죠? 밑에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근데 왜 끝까지 안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자르면요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에 한번 살짝 절인 다음에 빼면 하나도 안 부서져요. 걔는 왜 그렇게 잘라요?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가. 그럼 여기 조금만 칼집을 내놓으면 윤리 소금물이 들어가서 잘 절여지잖아요. 아, 좀 큰 배추는 응. 이렇게 한 번 더? 칼집을 내줘요. 굉장히 단단해요. 이런 거 알이 꽉 찼다 그래요. 이런 거는 칼집을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다가 소금을 넣을 거예요. 이건 2리터짜리 일부러 저기 바가지를 제가 구해왔어요. 딸아들 하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물을 잘 젖어서 녹여주세요. 자, 배추를 이렇게 손질한 거를 넣으세요. 이렇게 배추를 절이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보통 김장 때 배추를 12시간 절여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넘긴다든가 소금의 양이 좀 많아지면 배추가 굉장히 짜지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내도 배추가 그렇게 짜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거죠. 안전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일 때 너무 막 이 소금 딱 선생님 요만큼만 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소금 조금 더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배추를 물에다가 담가 주세요. 지금 통에다가 제가 배추를 넣었어요. 한 3시간 후에 다시 손질하겠습니다. 3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번 이렇게 배추를 꺼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쏙 잘 빠지죠. 그래서 반만 칼집을 내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반씩 잘라가면서 앉혀주면 돼요. 이렇게 싹 빠지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배추를 씻을 때 되게 편해요.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앉히면 돼요. 되게 수월하잖아요. 보는 저도 편하네요. 그냥 정말 배추를 처음 절여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물만 타서 배추만 반 잘라서 넣으면 되니까. 이 배추는 손질할 때 너무 커서 제가 4등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쑥 빠지죠. 그 다음에 2개를 또 이렇게 쑥. 부서지지 않아요? 하나도 안 부서져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래서 자, 이렇게 큰 거는 이제 또 4분의 1 쪽으로 해서 하고, 또 하다 보면 이거 크잖아요. 근데 이거 아까 자를 때 2분의 1 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럴 때 칼집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소금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부서져요. 지금 배추는 12시간을 절일 건데요. 이렇게 해놓고 한 5시간 후에 한번 또 뒤집어 주세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더 뒤집어 주면 내일 아침에 되면 아주 맛있게 잘 절여질 거예요. 배추 절구는 거 쉽죠? 네. 내일 아침에 만나요. 배추가 밤새 다 절여졌어요. 어떻게 절여졌나 한번 볼까요? 12시간을 절인 건데요. 배추가 이파리 부분은 되게 부들부들하게 절여졌어요. 그런데 줄기 부분은 만지면 딱 소리 나요. 꺾을 때.
약간 뻣뻣하죠? 이렇게 절여진 배추가 잘 절여진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초리하게. 채반에다가 엎어놓고 소금물을 빼갖고 씻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 짠기가 많이 없어지면서 씻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줄기까지 푹 절여졌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양념의 간을 거의 안 해야지요. 아, 이제 12시간이라 그러고 6시간이라고 뭐 시간이 나름대로 정해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날의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영향이 있고, 근데 만약에 절여놨다가 너무 많이 절여진 것 같으면 소쿠리에 건졌다가 아침에 씻어도 돼요. 소금물에 담궈 놓지 말고. 이렇게 소금물에서 배추를 다 건졌는데요. 배추 찌꺼기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럼요, 이거 적게 나온 거예요. 원래 한 소쿠루씩 나와요. 반 딱 잘라서 하면. 배추를 씻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라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갖고 물을 처음에는 넘치면서 씻으세요. 그래야 짠기가 빨리 나가니까 한 이파리 한 이파리 손을 넣어서 요런데 나뭇잎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물 받은 다음 통에다가 넣어주고, 흐르는 물에 씻으면 정말 수월해요. 만약에 집에서 씻으신다면 그 싱크볼 2군데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물로 갑니다. 이제는 다 씻었어요. 그래서 채반에 건질 거예요. 이렇게 채반에 엎어 놓으시면 돼요. 3번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럼요, 3번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게 배추 한 이파리 먹어보면 안 짤 거예요. 안 짜죠? 네, 근데 배추 맛있다. 오늘도 배추 절이기 성공이에요? 네, 성공이에요. 15포기를 절여서 씻었는데 찌꺼기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김치 담기 전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배추 손질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다듬고요. 절일 때 못 봤는데 너무 크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제 이렇게 손질해서 물 쪽 빼면은 배추 절이기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빠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배추 절이는 거는.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손쉬우라고 너무 잘게 쪼개서 자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럼 배추가 김치를 담아놨을 때 싱싱한 맛이 없어요. 배추가 다 이제 절여갖고 씻는 게 끝났어요. 이렇게 씻어서 물을 빼갖고 한 2~3시간 후서부터 이제 양념해서 김치를 담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쉽죠? 올해는 꼭 배추 절여서 김치 담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김치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쪽파를 그냥 한 6cm 길이로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서 바구니에 담아주세요. 대파는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대파의 이파리 부분은 육수 낼 때 사용하세요. 이렇게 쪽파하고 같이 썰어서 두세요. 이건 청갓인데요. 사실 때 이렇게 통통한 걸로 구입하세요. 그래야 향이 진해요. 그래서 좀 통통하니까 짤목짤목하게 썰어주세요. 자, 이파리로 갈수록은 더 짧게. 그래야 우리가 속 넣을 때 편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혹시 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딱 잘라 버리셔야 돼요. 갓 향이 정말 좋네. 그죠? 이렇게 갓도
다른 소쿠루에다가 넣으세요. 파하고 합치지 말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죠? 양념을 탁하이 쌓아 넣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 김치에 갓이 들어가야 김장김치는 찡한 맛도 나오고 김치가 잘 변하지도 않고 한대요. 채칼을 이용해서 무채를 쳐보겠습니다. 근데 면장갑을 꼭 끼세요. 잘못하면 손이 되게 벼요. 자, 이거 너무 크니까 반 잘라갖고 해봐요. 너무 이 끝까지 다 자르려 하지 말고 이건 그대로 넣으세요. 무채만 쳐놓으면 이제 김장 괜히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념을 이제 떡시루 안 치듯이 캐캐 안 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치대기가 좋잖아요. 제일 먼저 무채를 이렇게 싹 깔으세요. 그 다음에 갓, 쪽파하고 대파 대충 저는 한 4번 정도 할 거니까 대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새우젓, 자, 이것도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펴놓으세요. 밑에는 양념을 좀 적게 넣고 위에가 많이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마늘, 생강청. 올해 생강청들 다 담으셨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 100g 정도 돼요. 쓱 뿌리세요. 네 번 넣었어요. 자, 또 앉히세요. 갓, 대파나 쪽파 같이 섞어서 그냥 위에 슬쩍. 그래서 손에 묻힐 필요도 없어요. 마늘, 생강청, 고춧가루, 양념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요, 마님들이 하루에 다 하지 말라고 좀 수월하게 하라고 김장을 앞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럼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멸치 액젓 위에서 쭉 부으세요. 이거는 김치 육수인데요, 제가 달여서 냉동에 넣어놨다가 지금 녹였어요. 여기 김치 육수라고 써놨죠. 이걸 이제 부으면 돼요. 이 김치 육수 같은 거는 한 일주일 전에 해놔도 돼요. 그래갖고 냉동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양념이 다 끝났는데요. 지금 버무리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숨이 푹 죽으면 그때 치댈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님들. 어쩌냐게 양념해둔 속인데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무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육수도 붓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숨이 죽어서 치대기가 얼마나 편해요. 양념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버무려 볼게요. 저는 손이 조금 해서 이런 거 하려면 조금 힘든데 이렇게 숨이 다 죽은 다음에 하기가 편해요. 혹시 그 마님들도 이거 이렇게 재 갖고 실내에다가 두시면 안 돼요. 베란다에 두셔야 돼요. 실내 더우니까. 정말 잘 됐어요. 이거 뭐 버무리는데 5분 걸렸어요? 아니? 한 3분 걸렸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다 됐어요. 이제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소금을 이제 마지막으로 간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집 식구들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짜게 할 수도 있고 삼삼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건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제 레시피대로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김장김치가 짜야지 맛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심심한 김치가 푹 숙성되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김장이라고 해서 김치를 짜게 하지는 마세요.
속이 일단 안 짜야 되거든요. 이제 다 끝났고요. 배춧잎에 한번 싸서 먹어볼까요? 다 진짜 시원하네요. 배추는 달고. 이제 완전 딱이에요. 간도 딱이에요. 배추속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에다가 사이사이 넣어서 치대면 김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방법대로 맛있게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김치에 속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절여서 물 쭉 뺀 배추에다가 속만 버무리면 돼요. 비닐을 탁자에 하나 깔고요. 양념 버무린 걸 이렇게 탁자 위에 올리세요. 이러면 정말 간단하고 수월하잖아요. 양념을 잡고 줄기 부분은 이렇게 들어서 살짝 칠해주세요. 줄기 부분에 양념을 이렇게 안 치면 돼요. 그리고 이파리 부분은 그 양념 남은 걸로 이렇게 쓱쓱 비벼만 주면 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면 대충 발라도 김치 다 맛있어요. 어쨌든 한 달 반, 두 달은 숙성해서 먹잖아요, 김치가. 김장김치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숙성해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옆에다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 이 양념하는 영상을 따로 왜 찍냐면요, 미리 해놓으면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따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양념 소를 넣을 때도 이렇게 탁자에다가 비닐을 깔고 하면은 다리도 안 아파. 이 손에 양념도 안 묻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식탁에다 놓고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마당에서 아주 시원하게 하고 있답니다. 이러면 수월해요. 식구들 쭉 모여서 다 장갑 끼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뭐 왜 이렇게 시중에서 구매들 하셨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닥에다 놓는 거 해서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미리 해놓으면 고춧가루가 퍼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속 넣기가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양념이 뭉쳐있으면 되게 속 넣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사이사이 이파리 뭐 한 입에 하나씩 꼭 안 발라도 돼요. 정말 금세 하시네요. 금방 돼요. 우리가 김장을 하다 보면은 양념이 모자라서 이렇게 배추가 남아요. 근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그 통 맨 밑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양념이 내려와서 나중에 익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주 양념 없이 노랗게 사가버리면 백김치 같이 맛있어요. 양념하다가 남은 배추 고민하지 마세요. 배추를 이렇게 접으세요. 이파리로 접혔죠? 네. 그 다음에 큰 이파리를 갖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래갖고 통에 앉힐 때는 이렇게 앉혀야 돼요. 뒤집지 말고요. 네.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배추를 이렇게 접어요. 반 접고. 여기 지금 숨이 죽어서 잘 접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이파리를 돌려요. 뒷걸로. 뒤에 걸로. 또 이쪽에서도 돌려요. 이렇게 제일 큰 이파리로 싸면 돼요. 그래서 너무 배추를 다듬을 때 그 가에 큰 이파리를 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루 정도 밖에 있다가 냉장고 들어가나요? 아니요, 바로 김치통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김치통 냉장고에 넣어서 1월 달부터 먹으면 돼요. 한 달 정도 김치통에서 숙성돼야 맛이 나오기 시작해요. 김장이 다 끝났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담기 수월하고 맛은 최고니까 꼭 김치 담아서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의 육수를 내보겠습니다. 육수에 들어갈 재료예요. 그런데 이 재료는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거 골고루 야채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파는 정말 흔하잖아요. 그래서 대파, 참외도 먹다 남은 거 냉동에 넣어놨다 이렇게 넣으세요. 사과. 여러분들은 가마솥이 아니면 가스불에 끓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풋보리, 육수용 멸치 있어서 넣는 거예요. 양은 중요하지 않네요. 네,
한 주먹씩 대충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마이, 그리고 표고버섯, 이렇게 못생긴 거 제가 얼려놓은 거예요. 북어 대가리, 통북어를 넣어도 돼요. 대추, 이거는 호박이에요. 같이 넣어주세요. 물은 얼마나 넣어요? 이렇게 가득 부어갖고 이제 끓이면 돼요. 얼마나 끓여요? 시간이 중요치 않아요. 계속 끓이다 보면은 단내가 훨씬 올라오면 그 다 된 거예요. 센 불로 끓여주세요. 배추를 절이러 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사과를 얼렸다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육수가 잘 나와요. 날거 넣는 것보다. 가스불에 하는 분들은 좀 잘라서 넣으면 되겠죠. 자, 육수를 끓이다가 찬물을 조금 더 보충해 줘도 돼요. 자, 이제 다 달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쿠리에 넣고 걸러야 되겠죠. 아우, 맛있는 냄새 나죠? 네, 감칠맛 나는 응. 냄새. 김장 하루 전날에 이렇게 육수를 해서 식혀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육수를 끓여서 김치를 담으니까 요대리 하신 분들이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맛이 그대로라 그래요. 생강청을 담궈 보겠습니다. 생강은 흙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흐르는 물에 한 2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생강을 쪼개지 말고 그냥 씻으세요. 대충. 한 번 더. 이렇게만 씻어도 깨끗하죠? 네. 뭘 해봐요? 이제 다듬으면 돼요. 이렇게 생강이 막 붙어 있거든요. 요 마디마디만 칼로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요런 데 흙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만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대부분이에요. 생강대. 또 잘라내고. 요 흙 많죠? 네. 대충 이렇게 씻으면 돼요. 아니, 대충 이렇게 긁으면 돼요. 이게 이렇게 다듬고 씻으면 금방 껍질은 벗겨져요. 지금 햇생강이라서. 생강은 구입해 갖고 오면은요, 바깥에 두면 금방 썩어요, 요새.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사오면요? 요 사이사이 이런 데만 칼로 이렇게 긁으면 돼요. 자, 이제 다 됐어요. 금방 돼요. 햇 거라서. 이렇게 보면 생강 껍질이 살짝 있죠? 네. 이거를 이제 벗길 거예요. 이렇게 볼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야 돼요. 넣으세요. 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비비세요. 물 속에다 넣고 생강을 이렇게 으깨면 이 생강이 멍이 안 들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이제 건져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죠? 네. 이렇게 물에다 넣고 치대야지 깨끗하게 껍질이 잘 벗겨져요. 꼭 긁지 않아도 다. 이렇게. 3번 정도만 하면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생강의 물을 쭉 빼주세요. 얼마나요? 한 1시간. 아, 안 그러면 하루 전날에서 물을 쭉 빼놔도 좋아요. 깨끗하게 씻은 생강을 카터기나 믹서기에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잘라줄 거예요. 아, 그냥 잘 갈아지라고. 그렇죠. 손질된 생강이 3kg예요. 그래서 설탕도 꼭 3kg로 동일량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싫어서 적게 넣으면 상해버려요.
그럼 생강청 안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동일하게 넣으세요. 혹시 원당이나 뭐 흑설탕 당도가 떨어져서 그것도 곰팡이가 핀다든가 변질할 우려가 있고요. 또 생강에다가 갈기 좋으라고 뭐 과일을 같이 해서 간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시제 한 두세 달은 괜찮은데요. 저같이 1년 동안 쭉 두고 잡수시면은 변할 거예요. 그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카터기인 거죠? 네, 카트기예요. 그러면 착즙기로 하면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꼭 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가루 올라가니까 오, 잘 갈렸네요. 이렇게 이제 넣어요. 이렇게 된 그릇에다가 넣고 설탕을 대충 부세요. 이거 뭐 처음에 많이 붓고 적게 붓고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3kg를 다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비벼 놓으세요. 아, 이렇게 하고 또 생강 갈고 그렇지. 설탕 넣고 한 또 번에- 생강 갈고.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러면 설탕 이렇게 섞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적은 양으로 조금씩 하면 안 힘든데. 이건 얼마나 숙성해야 돼요? 이거 바로 먹어도 돼요. 엄만 작년에 한 거 이제 조금 남았어요. 1년 정도 두고 먹게요? 더 둬도 돼요. 정말 잘 갈리죠? 이런 거 할 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막 걱정하는 계시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설탕 들어갈 때는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설탕하고 이제 갈은 생강하고 잘 저어서 뒀다가 하룻밤 재고 나서 통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바로 넣지 말고 이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보관 방법이거든요. 냉장 보관. 해서 이제 냉장 보관 병에 담아서 냉장 냉장고에서 응. 두고두고 잡수시면 돼요. 김치통 같은 데 넣어도 되고 유류병에 넣어도 되고 스텐 통에 넣어도 되고 냉장고에만 들어가면 돼요. 저희도 이렇게 해놨다가 내일 아침에 물이 얼마나 생기나 보고 통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생강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생강은 올해 담은 거고요. 이거는 작년에 담은 거예요. 1년을 숙성시킨 거죠. 생강청 담그는 법 정말 쉽죠, 여러분? 네. 이렇게 담으셔서 생선조림, 김치 담고 또 편도선 부었을 때 이렇게 차로도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육류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가을에 꼭 담아서 1년 내내 맛있게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